Hello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the interview. I'm your host, Susan Lee MacDonald. In commemorating the Korean Script Day, otherwise known as Hangul Day,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who is a designer who has used the Korean script, the Korean monograms, to make amazing pieces of art. So we have him here today for the interview, so let's go meet him and hear his story.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ee Gun-man, Korean monogram designer. Lee Gun-man is famous for his modern interpretations of Hangul, the Korean alphabet, and using them to design neckties, scarves, handbags, wallets, and belts. The brand Lee Gun-man has become a bona fide Korean luxury brand, setting up shops in department stores and duty stores alike. The brand is the first brand from Korea to make it into Japanese department stores. Lee Gun-man's undying faith in the competitiveness and unique appeal of Hangul brought him success in fashion, despite the skepticism of everyone around him. Lee Gun-man neckties are now being sol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are given as gifts by government organizations for important guests. Lee Gun-man, a pioneer in bringing Korean design to the world, hopes to become the catalyst to begin a Hallyu wave in fashion. With the excellent ingredient of Hangul, Lee Gun-man works each day to cook up globally inspiring designs. Join me, Susan Lee MacDonald, and hear the story of his perseverance and love for Hangul on this week's The Interview. 제가 주로 이제 패션 액세서리 제품들을 디자인하기도 하고, 네. 패브릭 디자인도 하기도 하고, 제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한글 모노그램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좀 예가 이런 예가 이런 예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무늬 자체를 한글로 자음과 모음을 섞어서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한국적인 요소를 좀 넣는 경우가 이런 네. 디자인이 있고요. 와, 참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네, 와우. 이런 제품은 이제 한글도 사용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딱지놀이라고 있어요. 네, 네. 딱지 이렇게 접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딱지의 이미지와 함께 제품을 디자인 한번 해봤습니다. 참 재밌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이 아이디어들은 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내셨어요? 뭐 꿈에서도 생각을 하고요. 꿈에서요? 뭐 밥을 먹을 때도 생각을 하고 항상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특별히 머리가 좋다든지 아이디어가 많은 것보다는 항상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좀 생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와, 재밌네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과 함께 넥타이도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이 복장에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와,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그렇죠. 네. 우리 실크 소재인데요. 100% 천연 실크 소재인데 이제 일단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퀄리티만큼은 아마 전 세계 모든 명품 브랜드보다도 낫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와우. 예. 우리가 이제 한글 모노그램을 활용한 그 가방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여성용으로 나온 거겠죠. 그렇지만 저도 또 가끔 이렇게 하면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글 모노그램하고 저희 이제 우리 그 한복에서 이렇게 나오는 여민다는 그런 이미지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본 제품입니다. 저는 처음에요, 그 네. 한글 모노그램을 쓴다라고 이렇게 들었을 때 네네.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될까라는 좀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네네. 마치 보니까 네. 이게 어떤 다른 뭐 유명 브랜드의 그런 모노그램보다 네. 훨씬 더 좀 그 오르가닉한 그런 걸 좀 네, 느끼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아마 큰 팬이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건 거의 한 반추상의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 이것도 한글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와,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런 좀 조금은 모던한 이미지고요. 네, 물론 제가 오늘 지금 그 하고 있는 스카프도 선생님 겁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한글 모양을 다른 방법으로 아하. 우리 이제 전통 퀼팅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는 누빔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방법을 응용해서 좀 이렇게
모던하게 해석을 한 디자인도 있고요. 이게 좀 특이한데 이거는 어떤 표시인지 좀 이제 궁금해요. 보면 제가 이 동그란 라운드를 많이 써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달의 이미지예요. 풀 꽉 찬 풀문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와우. 뭔가 풍성한 네. 그런 이미지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름달도. 네, 맞습니다. 이 보름달 이미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와우. 우리 프로그램을 보는 많은 시청자들이 지금 188개국에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작가님의 이 많은 그 제품들을 보면서 네. 한국의 그 한글이 이렇게도 쓰여질 수 있구나. 또 한국의 이런 참 독특한 네. 이런 그 문화의 뭔가를 좀 직접 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우리 직접적으로 그 네. 인터뷰에 들어가서 좀 많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네. 가보시죠. 작가님,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텐데요. 네. 그 한글의 날에 맞이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별히 작가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는 네. 그 한글은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 소재가 아닌데 네, 그렇죠. 제품들을 통해서 네. 이 아주 멋진 그 한글 디자인을 네. 볼 수가 있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한글에 대한 좀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한글을 이제 널리 이렇게 세계에 알린다라는 그 네. 작업에 네. 좀 많은 일을 하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참 책임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책임감이라는 건 이제 한글을 알리는 책임감보다는 저는 원래 이제 아티스트였습니다. 이렇게 개인전을 하고 작업 전시회를 하고 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던 이제 교수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가리키다가 이런 일을 하는 디자이너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쵸. 특히 저희 네. 전공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책임감이 한글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고 또 제자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고 동료 교수님들도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네. 그리고 잘 되기를 또 바라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끔은 그런 부담감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이제 제가 굉장히 한글이라는 걸 이거는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하고 우리 민족들의 것이다 보니까 네. 어떤 책임감보다는 좀 사명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걸 막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공동의 것이잖아요. 제 네.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그런 부담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음 같아서는 좀 많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기도 바라는 그런 마음 뭐 네. 여러 가지들이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네. 한글 모티프를 이제 쓰게 된 계기가 네.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한국의 최초로 그 한글을 모티프로 뭐 디자인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뭐 갑자기 뭐 이런 거보다는요. 일단은 제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는데요. 대학원 논문 때도 우리 문화와 정신에 대한 논문을 썼고요. 작품 네. 논문을 썼고 특히 이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살면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유학을 미국에서 했는데 네. 크랜브룩이라는 대학원에서 했어요. 미시건에 있는. 네. 그때 거기 논문도 자연관, 동양적 자연관과 서양적 자연관에 대한 비교 연구였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문화에 대한 것은 관심이 많이 있었죠. 특히 제가 한지로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요? 와우. 대학교 때, 대학원 때는. 문화라는 거는 자연 발생적인 요소고 어떤 정신적인 부분인데 가장 맞아떨어지는 것이 한글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네. 한글은 우리의 이제 언어고 글에도 나오지만 생활 속에서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있고 네. 언어, 책,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글이란 말이죠. 전 세계에서 없는 네. 글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왕이. 네, 세종대왕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우리의 고유의 문화적인 요소가 된 거죠. 그래서 가장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한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한글을 디자인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극복 다 아직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계속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한글이라는 부분이 또 아까 가장 한국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게 음식 재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좋은 재료는 쉽게 음식을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좋은 재료긴 한데 까다로운 재료죠.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제대로 간을 맞추지 못하고 먹으라고 그러면 먹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몸에 좋기도 하고 맛있게 요리도 하고 거기다 예쁜 접시에 놓고 테이블 세팅도 하고 의자까지 음악까지 이렇게 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극복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런 과정 중에 한 별 2개 정도나 1개 정도 식당 했으면 5개 정도 식당까지 가야 되는데 뭐 1개, 2개 정도 이제 계속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 그래서 한글이라는 것도 바로 세계적인 게 되는 것보다는 좀 뭔가를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음식을 요리를 맛있게 네. 하고 네. 이게 세계적인 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그래서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복해 나가는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자음하고 모음 중에서 제일 자주 쓰여지는 그 디자인의 그 모티브가 어떤 것들인가요? 다 골고루 써봤는데 네. 안 쓰고 이런 거는 없고요. 네. 골고루 썼는데 반응이 좋은 거는 역시 자음을 많이 썼었던 걸 반응이 좋아서 네.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경쟁하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도태되고 살아남은 한 500개 정도 디자인을 해서 뭐 네. 제품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그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나 사람들이 보고 예쁘다고 느끼면 네. 그게 살아남는 거고 안 예쁘다고 느끼면 얼마 지나서 또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네. 계속 이렇게 새로 탄생하고 죽고 소멸하고 다시 이렇게 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좋아하고 이런 거는 누구만 좋아하면 삐져요. 그래서 다 이뻐해 줘야지 돼요. 네. 그럼 뭐 기억하고 히읗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네. 디귿도 좋아해요. 네네 다 좋아. 예. 그때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같이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그 한글 디자인을 이제 머리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이걸 이제 비즈니스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비즈니스 생각 안 했었어요. 그래요? 90년대죠.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쯤에 네. 뭐 이제 교양 과목도 제가 강의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디자인이 중심인 세대가 오고 문화가 중심인 세대가 제가 그러니까 너무나 똑똑했었던 것 같아요. 해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벌써 16년 전쯤에 이렇게 한류가 올 거를 생각을 이미 그 감을 막 그때는 느끼고 있었어요. 전혀 이런 것이 네. 없었을 때죠. 네.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너희들이 브랜드가 되고 문화가 중요하고 차별성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네. 특히 교양 과목 들었던 의대 학생하고 공대 학생이 전과를 한 거예요. 다른 학교로 와우. 미술로.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정말 무책임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만 해도 90년대 중반에는 디자이너가 지금과 같이 인정받는, 지금보다도 그쵸. 못했죠. 근데 의대라는 건 훨씬 인정받는 네. 곳이었고요. 근데 제 얘기를 듣고 학교를 바꾼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두렵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부담감이 좀 부담감이 컸어요. 굉장히 컸죠. 그래서 책임감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런 내가 말한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좀 증명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어떤 능력이 좀 있으시네요. 아 그래요? 그때는 진짜 열심히 가르쳤어요. 에너지가 이제 30대 중반이었고 귀국해서 얼마 안 됐었고 정말 열심히 가르쳤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자들하고 같이 과연 될까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같이 무슨 사업 계획서를 쓴다든지 예산을 뭐 어떻게 잡는다든지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넥타이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좀 지나서 넥타이 하니까 야 스카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스카프 만들어서 지갑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그래서 뭐 백화점에서 이렇게 사인 무슨 회 같이 초대전 하는데 네. 어떤 분이 오셔서 가방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가방도 괜찮을 것 같아. 뭐 그래서 뭐 엉뚱한 거 만들었다 안 된 것도 있고 양말 네. 같은 거 만들어서 안 된 적도 있고. 결국에는 끝까지 오래 하는 사람이 그걸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는 얘기를 좀. 그러니까 되게 아마 어렵다라는 생각하고 주위에서 많이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가 보면 마지막 9,999개를 해놓고 요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포기한 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라는 얘기들을 해보고 싶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이건만 작가님의 이 많은 그 제품들이 이렇게 한국에서만 좀 호응을 이렇게 끌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외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찾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나이지리아에서도 네. 인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나이지리아에서 사람들이 그 원단을 이렇게 좋아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그거는 이제 그 원단 수출 업체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같이 콜라보레이션 웍을 뭐 하기도 원하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같이 일을 저랑 하기도 원하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근데 특히 뭐 가전 제품을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원단하는 회사가 특히 그 아프리카 쪽에 네. 의류 원단을 수출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 한번 이렇게 저희 거와 같이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가 디자인을 이제 해줬죠. 근데 그게 반응이 뭐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글로 된 거 이렇게 무늬 이렇게 입고 다닌다고. 그래서 뭐, 그리고 그 중에 또 이렇게 보다가 이게 한글이네 그러고 또 한글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쵸. 좀 상상해 보면 재밌는 네, 것 같아서 네. 처음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아마 꽤 수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천을 뭐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앞으로 혹시 그 뭐 이제 핸드백, 뭐 넥타이만이 아니라 다른 뭐 의류도 혹시 좀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근데 뭐 가능하다면 뭐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이 있어요. 저 사실 비행기 디자인도 하고 싶거든요. 한글로. 어떤 장르에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요새는 디자이너들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심지어 패션 디자이너가 호텔까지도 같이 인테리어까지도 같이 그쵸. 하기도. 그러니까 그 장르는 뭐 제가 의류 같은 경우도 기회가 되면 제가 준비가 되고 기회가 되고 그러면 그거는 뭐 두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좀 해볼 수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왠지 뭐 이렇게 지금도 아주 네. 이렇게 멋진 그 와이셔츠를 입으셨는데 네. 이제 이 물방울 대신 네, 뭐 네. 한글 네, 네. 그 그것도 자음 모음이 이렇게 네, 되어 네, 있으면 네, 참 네. 좀 상상이 가는데요. 네. 저는 건축도 재밌을 것 같아요. 건축도 이게 아까 건축적인 요소를 이렇게 네. 건축에도 커다란 형태를 이렇게 한번 해봐도 되게 재밌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비행기 말씀을 하셨는데 전 이제 비행기 생각을 하니까 그 이제 앉아 있는 그 의자에 네. 그 무늬를 아예 네, 그냥 네. 한글로 한번 한 그것도 게 굉장히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죠. 그렇죠. 특히 대한민국 국적의 비행기들 같은 경우는 네. 꼭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하고 싶어도 하는 게 아니라 그쪽 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그 좋은 들으세요. 아이디어다. 우리 네. 비행기를 바꿀래. 네. 아시 뭐 네. 대한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해주면 아주 좋게 저도 좋죠. 네, 한번 좀 굉장히 기회를- 제가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 국내 항공기를 타시는 외국 분들이 봤을 때도 네. 한 번쯤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네. 기회니까. 뭐 카페트도 그렇고 그렇죠. 카페트 같은 경우도 좋을 뭐, 아이디어일 것 같고요. 뭐 벽지도 네, 그렇고 맞습니다. 참 네. 그 아이디어가 뭐 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회사 고문님으로 오케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같이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국립 그 박물관의 그 문화 상품으로 이 작가님의 이 많은 제품들이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네네. 처음에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됐을 때 네.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제품을 만들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한글 뭐 이런 걸 회사를 차리고 뭐 다른 일을 이렇게 좀 디자인 컨설팅이나 이런 걸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기획전을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디자인 의뢰가 왔었고 제가 이제 그런 쪽에 디자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었죠. 근데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게 처음 시작에 이 비즈니스 모델이 됐었던 게 처음에는 디자인에서 제품을 만든다는 생각은 안 했었고요. 디자인만 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품하고 브랜드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 때 제품을 만들어서 파니까 디자인을 팔 때보다는 제품을 만들어서 파니까 더 많이 남는 거예요. 야, 이게 재밌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청와대에서나 이제 여러 정부 기관에서 귀빈들을 이제 모실 때 뭐 심지어 뭐 어떤 기념품만이 아니라 어떤 선물로 많이 주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분들한테 이 많은 제품들이 간다고 들었을 때 좀 어떤 느낌이신지? 벌써 한 7, 8년 전 되겠네요. 한 8년 전, 9년 전 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심지어는 포장지 디자인도 아마 얼마 전에도 한번 다른 일 때문에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제가 디자인한 포장지에다가 주는데 그래서 또 제가 설명도 했어요. 이거 옛날에 지금 아니라 그 전에 대통령 계실 때 제가 한 거라고 이제 또 설명도 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해관보 회의 때도 우리는 한 55개국의 국가 원수들이 오셨죠, 부부들이. 그때도 반응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넥타이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꼭 좀 메고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받으시긴 했지만. 대기업에서도 이 작가님의 여러 제품들을 많이 좀 선호를 한다고 하는데 한화그룹에 있는 분도 이렇게 이 작가님을 굉장히 이렇게 좀 높이 평가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분하고의 어떤 인연이 있는지. 우리 김승현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이 브랜드가 있게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 이제 이렇게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연히 제 제품을 보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근데 그동안은 해외에 이렇게 선물하시고 그러실 때 하나그룹에서 이렇게 회장님 이름으로 선물할 때 대부분 그 갤러리아 백화점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에르메스나 이런 명품들을 선물을 하셨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보시더니 야, 이거는 이 정도는 충분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저희 거를 선물용으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이 아마 계실 때였을 거예요. 미국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그분들을 위한 디자인을 따로 저한테 의뢰를 하셨죠. 핸드백 디자인하고 이렇게. 근데 친필로 저에 대한 양력을 쓴 엽서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디자인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디자인이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좀 큰 프로젝트를 맡겨주셨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인데? 그때 당시에 한화 직원들을 위한 노트북 가방 디자인을 해달라. 근데 그 양이 꽤 많았었어요. 한 5억 원어치 정도. 근데 물론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걸 갖고 회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서 그때 당시에 그때 시드머니로 어떻게 보면 회사가 더 이렇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이미 싹도 제대로 안 났었을 때 그런 걸 보고 그렇게 컨택을 해주시고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그 고마움을 갖고 있죠. 현재까지 일본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각국에 수출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디 수출이 되고 있나요? 현재는 일본의 백화점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중국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국 쪽에 있을 것 같고요. 네. 아, 그럼 지금 일본에서 현재 거기에 있는 백화점에서도 그 매점이 있다라는 네, 걸 네, 들었는데 네, 네. 거기에 매점만이 아니라 그 지사에도 뭐 한글을 가르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저희 지사에서 그런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새 한글, 한류 때문에 한글을 많이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This is the office of Igonman, where Hangul is reborn into fashion. 쓰겠다는 거 We found Igonman in the middle of a meeting with his employees. 이 여기를 목배경으로 바꾼 거야. 이익이 나오고 10만 원대 초반대. Everyone seems so serious. Is there a problem? Igonman is well known for his eagerness to resolve any issues by talking openly with his employees. 결국엔 디자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불특정 다수들이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능한 객관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근데 뭐 제가 혼자 결정하는 거라든지 디자이너가 혼자 결정했을 때 좀 굉장히 주관적 생각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같은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공통 분모를 찾아낼 수 있죠. Designers are responsible for the first step in creating all of Igonman's works. They're busy in their work. What is their philosophy when producing designs based on Hangul? 사장님이 좀 독창적인 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개발하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이덴티티가 또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디자인하는 재미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Igonman stops by to check on the designers. He takes a look and offers his opinion. 가이스바이. 이게 또 이제 가운데를 집중하다 보니까 느낌이 네. 가운데는 포스터 컬러로 한 것 같고 네, 그 얘기 옆에는 했었어요. 얘기한 거지. 그 옆에 스치한 물감으로 한 거. 이거 딱 하면 그장 어울린다. 나는. 컬러 네이비 잘 어울려요. 내가 아무거나 걸쳐도 이렇게 어울리니 참. 아 스타일이 어때? 어울려요. 네이비 잘 어울리네요. 어? 지금 그지? 오늘하고도 예, 잘 어울려요. 그냥 해도 그냥 걸치기만 해도 그냥. 그래서 인물만 좀 나아졌으면. 어머? 자, 한번 보자고. 이런 느낌이 어떠냐 이거야. 지금 기존에 아, 그냥 위경사의 Igonman consults his employees on every last detail, including the materials. Their meeting continues. 다운을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This is a department store in Myeongdong with the Igonman shop. The employees recognize him as he walks in to look around the store. The shop features various Igonman products, including bags, handkerchiefs, and wallets that are popular among customers both Korean and foreign. Igonman regularly visits his brand's shops to talk to the salespeople who are closest to his customers. 이것도 무게감이 드는 건데, 외국분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분이나 중국분들은 인터넷을 보시고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정말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복사를 떠서 가져오셔서 그냥 이 제품을 달라고, 외국분들하고 말이 사실 통하지는 않아도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를 보면은 아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한국을 알리고 있는 일이구나라는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Igonman runs into an old friend at the store. It's Im Dong-sun, head of human resources at the department store. Mr. Lee introduces him to his fellow designers. He was so impressed by Igonman's use of Hangul in design that he now takes time out to speak with Lee every time he visits the store. 한글 디자인 이런 부분을 내가 봤을 때는 오랫동안 지키면서 이렇게 뭐 디자인 컨셉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이건만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They continue speaking with each other like old friends. 이건만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하잖아요. 디자인도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도 하고
그다음 비즈니스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되게 존경하고 정말 뒤에서 힘이 되면 힘이 돼주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Egon Man devotes himself to each one of his creations. His eagerness to hear the opinions of everyone around him has no doubt helped him come to where he is now. We look forward to seeing Hangul become a global brand through his work. 이제는 이건만 작가님의 그 어린 시절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네.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계속 한국에서 이제 자르셨는데 그 고등학교 때 네. 공부를 어떻게 잘 많이 안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그런가요? 중학교 때는 굉장히 잘했어요. 어. 중학교 때는 항상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고등학교 때는 때도 뭐 뒤에서 1, 2등 뭐 이렇게.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관심이 다른 쪽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게 이제 아티스트고 디자이너가 갖고 있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인데 순응하고 순종하는 스타일들은 절대로 위대한 아티스트나 디자이너가 될 수 없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미 이렇게 시키는 대로 말 듣는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미 중학교 때까지는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이러는 아이였지만 또 그걸 한번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흥미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다른 네. 부분이 좀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떤 부분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뭐 운동? 이렇게 예술? 또 특히 아니 예술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특히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 남자아이들의 그 서열 싸움 지기 싫어하는 성격 네. 때문에 사실은 겁도 많이 났었는데 꼭 서열이 위에 올라가고 싶었죠.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거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제가 입학을 하고 그래서 저는 대학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그래서 남보다는 좀 다른 경험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죠. 뭐 옛날에 그랬을 때도 살아났었는데 뭐 이런 네. 생각 당연히 어려운 건데 뭐 이런 생각. 네. 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디자인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시키는 대로 말 듣고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아트가 나올 수가 없죠. 뭐 그런 건 하지 마 그러면 안 할게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는 좀 그래서 저는 미술도 좀 늦게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굉장히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죠. 그럼 그때 미술 시작을 하셨을 때는 어떤 걸 먼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졌었나요? 저는 일단 뭘 전공하는 것보다도 어느 대학을 갈까가 좀 목표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저는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야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나 네. 거기 가려면 뭘 준비해야 돼 뭐였고 또 보면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했었던 우리 학교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걔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디가 제일 좋아? 뭐 이런 뭐 그래서 그 학교 가면 뭐가 좋은데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가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뭘 전공하는 것보다는 뭘 전공하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냥 대학을 일단은 네. 미술을 해야겠다. 그리고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그래야 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서기까지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를 이제 서포트를 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이제 많이 좀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 작가님의 그 거의 뭐 그 기둥이 되는 네.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여기에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분이 다름이 아니라 네. 그 이제 사모님이신데 네, 네. 한번 초대를 해도 괜찮을지. 네. 저도 일어나야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잔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경순입니다. 네. 네, 두 분 아시는 사이죠? 저 친한 친구예요. 너무 친해서 뭐. 두 분은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진짜요? 딱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네, 네, 그 행복한 그 결혼 생활의 비결이 어떤 건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비결 행복해? 그럼요. 우리는 동갑이에요. 동갑이라서 이렇게 좀 친구 같은 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친구 같아서 무슨 일이든지 같이 의논하고 사실 숨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싸움도 많이 해요. 하지만 또 잘 풀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잘 이렇게 읽는 편이죠. 예. 그럼 친구라고 하셨는데 이게 동기 혹시 같은 네, 동갑이에요. 동갑이세요? 네, 네. 그럼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지. 우연히 저녁 자리에. 네, 그러니까 뭐 선 우리 둘을 선은 우리 둘을 잘 아는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랑 이렇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네. 이제 그분이 우리 남편을 부른 거죠. 아하. 그래서 우연하게 만나게 됐어요. 그렇군요. 우리 집사람 쪽에서는 뮤지션이었고요. 저쪽은 아티스트. 이렇게 서로 알고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중간에서 네. 이렇게 하게 됐죠. 네, 그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을 보게 된다면은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워낙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이시라서. 네. 근데 그 배우에서 좀 확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나요? 아니면 너무 이렇게 미모도 이렇게 예쁘시고. 처음에 봤을 네. 때요. 네. 처음에 전 몰랐어요, 배우인 줄. 저는 이제 어떻게 활동한 몰랐어요? 기간이 조금 서로 좀 한국에 있어서 예, 활동한 기간이 좀 틀렸어요. 달랐었고요. 네. 그리고 연예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연예인 같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 굉장히 저는 이제 아까 잠깐 어떻게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그 비결이 뭐냐면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많이 참죠. 저보다는. 그런가요? 좀 많이 참으세요? 디자이너고 아티스트들은 되게 이기적인 일이거든요. 이 직업이. 근데 귀찮아서 참아요. 그냥. 네, 이제 많이 좀 참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게 비결 아닌가. 우선 집사람이 많이 이해를 해주고 좀 참아주는. 저는 이제 그 남편이 하는 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니야, 자기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야. 생계를 이렇게 보태게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서포트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연기자인데 네. 만약에 서포트를 안 해준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정신적으로는 좀 서포트를 해줘야지 이 사람도 행복할 거고 이 사람이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이렇게 많이 서포트를 해주려고 하죠. 그러면 예. 이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남편을 좀 서포트를 한다라는 말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그거는 이기주의적인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서로가 평생을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 참아주고 이해를 해줘야지 네. 또 서로가 예. 그래서 그쪽도 또 많이 이해해주고요. 제가 하는 연기자에 대해서 서포트를 많이 해줘요. 네. 처음에 연애를 하셨을 때, 또 이제 결혼을 이제 하셨을 때, 이 비즈니스를 이제 그때 처음 이렇게 창업을 할 그 단계에 만났다고 그때죠. 예,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처음 결혼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때 어떻게 좀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나요?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뭐 금방 히트를 칠 것이다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그때 저는 좀 가능성을 봤어요. 왜냐면 독특하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그 패턴을 만들어서 네. 근데 지금까지도 뭐 경제적으로는 계속 어렵지만 솔직히 한 번도 이렇게 막해 뭐 잘 돼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막 어려움을 느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왜 이 사람만의 독특한 문화를 혼자서 갖고 있잖아요. 항상 네. 항상 자기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고 항상 거기서 재창조가 가능하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제조업을 한다면 어려움에 굉장히 제가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고 그런 거를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이게 어려울 것이고 어렵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크게 뭐 이렇게 걱정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남편분의 가장 그 큰 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냥 마냥 좋아하는 팬은 아니고요. 가끔 이제 쓴소리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나는 여자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번 굉장히 이게 무산되고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훌륭한 남편이다. 내가 왜? 어려운 게 없다고 느낄 정도로 신경을 쓰지 않게 했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10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게 많았는데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은 그걸 못 느꼈다. 나는 정말 훌륭한 남편이라는 생각을 아니 이번 기회에 또 한번 맞아 그런 건 있어요. 그거 참 훌륭한 점이에요. 네. 뭐냐면 건만 씨는 이렇게 막 자기가 막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내색 별로 안 내요. 집에 와서 그렇게 막 힘들어 죽겠다 그런 평소대로 굉장히 한결같이 생활을 해요. 그런 아주 좋은 면이 있죠. 그래서 더 잘은 모르겠지만 더 나쁜 일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낙천적인 데가 있고 네. 저는 굉장히 좀 비관적이고 그런데 굉장히 낙천적이고 할 수 있다 이건 된다. 근데 10년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한류가 네. 세계적인 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무대 네. 보이듯이. 네. 어? 미리 예측을 한 거네요. 네, 그죠? 된다는 거 네. 이거는. 저는 옛날부터 알고 예. 있어요. 다 이렇게 이제 다음에 어떻게 근데 될지도 알고 있죠, 제가. 그러니까 저는 외국 나가서 이 한글에 대한 그런 게 너무나도 많이 알고 그리고 요즘에 TV 다큐멘터리를 보면 지금 동남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한글 학교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거가 외국에 수출이 돼도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되고 있는 과정이고 같고 곧 될 것 같대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일단은 아까 어려운 점들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산을 하나 넘으면 이 산만 넘으면 될 거야 라고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을 동산을 넘는데 뒤에 남산이 나오고 남산 넘으면 갑자기 한라산이 나오고 요건 이제 끝이야. 한라산 넘으면 끝이야. 그런데 히말라야가 나오고 막 이러는 느낌? 그래서 이 산은 계속 넘어야 되는 거라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려운 점들은 저는 고마운 거는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고 지금보다도 훨씬 규모도 적었고 훨씬 알려지지도 않았고 회사도 비전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랬는데도 저를 굉장히 많이 믿어주는 거가 저는 이제 말로는 지금 어려운 게 없었다고 그러지만 본인도 얼마나 많은 그 옆에서 힘들어 과정들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또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해준 거하고 그다음에 제일 고마운 거는 진짜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아무것도 지금도 별 볼 일 없지만 그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아직까지. 저희 그 집사람을 좀 시청자 여러분 이해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네. 서로의 이제 진짜 친구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때 보면 이렇게 애기같이 투정도 사실은 부릴 때도 많이 있고, 근데 굉장히 이해심이 높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든든하죠. 든든한 어떻게 보면 아까도 기둥이라고 부인을 기둥 좀 이상하지만 저는 이제 버팀목이나 이렇게 네. 좀 여태까지 기대 본 적은 없는데 기대라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면 기대는데 아직은 기대 본 적은 없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 생각하면 많이 굉장히 저보고도 긍정적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 자체가 또 긍정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기다려주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많이 저를 믿어주는 네. 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그다음에 욕심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연예인들이 다 배우들이 다 그렇다라고 하지 그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일반 배우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요? 일단 굉장히 진실하죠. 진실하고 굉장히 솔직하신 것 솔직하고 그다음에 소탈하고 그다음에 물론 욕심이 굉장히 많이 물론 여자니까 있겠지만 인내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보다 굉장히 저는 좋은 여자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보기에도 좋은 그러니까 여자인 우리 보기에도 좋지만 더 이렇게 가까이 지내보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굉장히 많은 힘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이제 힘이 안 된 부분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참견 좀 안 해줬으면 집사람이 이쁘다는 건 그 악성 제고가 됩니다. 취향이 좀 탁탁해요. 그래서 조금 취향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근데 일단 부인이 이렇게 사모님이 있으면 그 디자인을 해서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은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으로서 그걸 이제 평가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이거는 진짜 아니다라고 할 때는 기분이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혹시?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제가 생산을 걸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팔릴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쁘다 그러면 안 팔리고 별로 안 이쁘다 그런 게 많이 팔릴 때가 있기 그럼 이제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 대중의 어떤 평균적인 대중의 그런 평균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취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취향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취향대로 뭐 좀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네. 그게 다 이제 안 팔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쁘다는 거는 안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농담으로 그러는 건데,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나도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참견 안 하려고 해요. 예. 그럼 아예 그냥 참견을 안 하세요? 좀 사실은 우리 각각의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영역은 사실은 그 침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야 이렇게 독립된 객체로서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각각의 전문 영역이 있으니까 저는 네. 이제 저는 굉장히 존중해주는 편이고 또 이제 집사람도 저의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좀 부부라는 거는 어제도 그런 얘기했는데 절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하려는 어떤 의도, 시도조차도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존중해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그런 걸 또 깨닫게 또 아니 저한테 그리고 해주고 또 이제 이 제품을 보니까 네. 점점 더 진화되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고 훨씬 더 10년 전보다는 훨씬 더 제 마음에 드는 게 많아요. 네. 얘기는 안 하지만 네. 훨씬 더 갖고 싶은 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건만 씨를 닮아가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 취향이라는 게 네. 어쨌든 점점 제가 좋은 제품이 많아지고 예,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좋아하는 제품이 있으면 그냥 그걸 매장에서 그냥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은 특별히 제가 이제 부탁을 해서 그거는 이제 뭐 매장을 가야지 제가 예쁜지 안 예쁜지 아는데 제가 바쁠 때는 매장을 전혀 못 가요. 한 뭐 6개월, 7개월 동안 가끔 딱 가다 보면 예쁜 거 있으면 그렇죠. 이걸 내가 들고 다녀서 뭐 좀 좋을 것 같으면 예. 네. 어느 날 보면 집에 와 있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갖고 오는 거죠. 네. 제가 마음에 드는 거. 근데 좀 미안한 거는 뭐냐면 10년 동안 이제 핸드백을 디자인하는 남편을 만나다 보니까 얼마나 여자로서 갖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차마 제 앞에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럼 지난 한 10년 동안 다른 가방을 아예 산 적이 명품 안 없어요. 샀어요. 저희 제품만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디자인 해달라고 하면 제가 디자인을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잘 인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자로서는 사실은 많은 쉽지 브랜드를 않죠. 갖고 싶죠. 근데 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제가 고마움을 표현을 여태까지 해본 적은 없지만 네.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또 건만 씨도 또 그런 걸 또 알아서 저번에 외국 나가는데 면세점을 가는데 어떤 브랜드에 네. 너무 예쁜 게 아주 비싼 브랜드에 너무 예쁜 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보고 자기 저거 살래? 내가 사줄게. 또 예쁜 걸 보면 또 견디질 못해, 참지를 못해서 그래서 내가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내가 미쳤어. 그리고 이제 안 산 것도 있는데 또 네. 또 내가 사도 또 아무 소리 안 해요, 사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그럴 건데. 한글 디자이너 아내로서 아주 이렇게 자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내 남편은 정말 이렇게 한국의 최초 한글을 디자인으로 이렇게 가방도 만들고 이런 이렇게 제품을 만들 생각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 너무나 이렇게 프라이드가 많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전 특히 그 넥타이 패턴을 보고 굉장히 그런 걸 느꼈어요. 굉장히 기발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 자원모음을 갖고
그 조금밖에 그 반복되는 연속되는 그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그냥 한글 무슨 서체를 가지고 뭐 이렇게 프린트하는 건 쉽잖아요, 솔직히. 그거는 어쩌면 좀 저는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자원 모음을 가지고 그걸 모디파이 시키는 게 너무 저는 기발한 거예요. 이 넥타이 패턴을 보면 굉장히 전 놀래요, 사실. 그래서 좀 그런 반면에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주니까. 좀 앞으로는 좀 많이 알려질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예, 예. 많이 알려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더 많이. 강남 스타일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졌듯이 이제 그렇게 좀 강남 했으면- 스타일만이 아니라 이제 한글 스타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스타일이. 예, 맞아요. 예. 막 유튜브에 아예 그냥 비디오를 하나 올리시죠. 그렇죠. 맞아요. 춤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글 스타일. 네. 그 작가님하고 사모님이 같이 나와주셔서 정말 우리 프로그램에 너무나 재미있는 인터뷰를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저희가 참 더 감사하죠.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시간에 그럼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별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한글에 대한 이 디자인을 더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작가님의 더 세계적인 그 브랜드를 기대를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스카프 너무 잘 어울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멋지죠? 네.